여기까지 제조소를 정리해 봤고요. 이 제조소의 기준에 따르는 저장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제조소와 이제 달라지는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장소에서 살펴볼 거고요. 총 8가지 중에서 이제 안반 탱크를 빼고 7가지의 저장소 기준을 보시게 됩니다. 저장소의 종류는 8가지지만 안반 탱크를 빼는 이유는 안반 탱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 안전거리 뭐 3m, 5m, 10m 이렇게 하는 것은 제조소와 같이 하는데요. 자, 제조소에서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석유류, 동식물유류 20배 미만인 것, 육류위험물을 이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육류위험물을 저장하면 안전거리 안 하게 되겠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사석유류면 안 하게 되겠죠.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면. 근데 이류위험물의 이제 덩어리 상태 유황인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석유류나 동식물유류를 20배 미만으로 할 때, 육류위험물을 할 때 이 예외 규정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와 또 옥외 저장소까지도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보유공지에 대해서는 제조소에서는 3m, 5m로 간단했지만 저장소부터는 많아집니다.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물이 양이 많아질수록 이제 순차적으로 보유공지도 너비를 넓혀야 돼서 그렇고요. 자, 보유공지의 너비가 이제 종류가 2가지로 있는데 내화구조로 된 경우와 그 밖의 건축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너비를 보시면 같은 수량의 지정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그 밖의 경우가 더 높죠. 공제 너비가 넓은 이유는 내화구조는 불에 잘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라고 판단해서 공제 너비가 작아지는 거고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제 공제 너비를 넓게 둬가지고 안전하도록 만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배 이하일 때, 그리고 5배 추가 10배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이하, 이상, 뭐 미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죠. 각각의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너비가 돼 있고 보유공지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험물 표에서 외운 지정수량을 통해서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다음에 이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유공지를 고르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바닥 면적의 위험한 것일수록 바닥 면적을 좁게, 위험한 정도가 낮을수록 바닥 면적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안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 그리고 사료 위험물은 위험 등급 1, 2등급인 것들이 조금 적고 3등급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 2등급까지 인화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2등급까지 위험한 것으로 봐서 여기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로 하는 거고요. 위험한 정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2등급, 3등급이 되면, 그리고 사료 위험물 중에서는 3등급이라면 바닥 면적을 조금 더 넓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우와 2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우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 뒤쪽이 2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서 각각 저장하게 되면 1000제곱미터와 2000제곱미터의 절반인 1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사실상 제조소와 크게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안에 이제 제조하는 설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저장소인 경우에는 바깥에 이렇게 옥내 저장소를 붙여 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독립되게 지어야 되고요. 6m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단층 건물로 해야 합니다. 자, 이류 또는 사료 위험물 등만을 저장할 때는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m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때는 벽, 기둥,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하고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하고 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 경우는 10배 이하의 이류 또는 사료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해야 합니다. 보화 석가래, 지붕 부분이죠. 불연 재료로 해야 하고 이제 지붕도 불연 재료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제
이쪽에 벽을 두지 않고 바로 이제 지붕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출입구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망임 유리를 해야 하고 집유 설비는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합니다. 자,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이제 제조소와 다르게 저장 높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6m로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 즉 파레트에 올려가지고 지게차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제 크레인을 통해서 옮기거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이 6m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료 위험물 중에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그나마 위험한 정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서 4m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저장 높이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3m까지만 저장하여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바닥에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물과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물하고 비수용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물과 반응하는 것들인데요. 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리고 2류 위험물의 철마분, 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하는 것들이라서 주수 금지하는 위험물들입니다. 그래서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4류 위험물은 기름이라서 물 위에 뜨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료 위험물은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지붕에 대해서는 2류 위험물의 분상의 것과 인화성 구체 제외하고, 그러니까 확류적에 대해서, 6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불연 재료가 아니라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요. 5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난연 재료, 불연 재료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광, 조명, 환기 설비를 해야 하는데요. 자, 인화성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설비에 대해서 배출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인화점 70도씨 미만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단층 건물 1층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2층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 창고의 각 층을 바닥 지면보다 높게 하면서 층고 1층, 2층, 3층 각 층을 6m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은 위험 등급에 따라서 나눴는데 다층 건물인 경우에는 위험 등급이 3등급이든 뭐 사료 위험물의 2등급이든 상관없이 한번 사고가 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 기둥 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고요. 계단을 불연재료, 그리고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받지 않는 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들 해야 하고요. 다음에 지정과산화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제조소에서는 뭐 알킬알루미늄 등 또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옥내 저장소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지정과산화물입니다. 지정과산화물은 뭘 얘기하느냐, 앞쪽에 보시면 이 지정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정과산화물은 5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10kg, 즉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유기과산화물,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가 들어가는 이런 위험물들을 지정과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류 위험물의 10kg의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담 또는 토재를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데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간격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 공지가 적게 되면 거기에 5분의 1을 한 만큼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마다 완벽하게 구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측으로부터 요 내용은 중요한데요. 자, 옥내 저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유기과산화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양쪽으로부터 1m, 그리고 지붕으로부터는 50cm, 0.5m 이 정도의 간격이 되도록 벽을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옆면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냐면 제조소가 이렇게 있을 때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안에 유기과산화물이 들어있다 하면 지붕으로부터는 0.5m, 그리고 외벽으로부터는 1m 이상이 되도록 벽을 하나 더 이렇게 안쪽을 구획할 수 있게
이렇게 벽을 설치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m랑 50cm 중요하고요. 창은 2m 이상의 높이에 두고 벽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이런 숫자들을 잘 체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는 옥내 저장소의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1m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적어둘 부분은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 지정 수량 10배마다 0.3m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옥외 저장소는 바깥에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바닥을 닦아놓고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자, 보유 공지는 3m, 5m, 9m, 12m, 15m. 이게 옥외 탱크랑 같습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가 같은데 이제 수량의 크기만 다릅니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는 10m, 그리고 1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200, 200 초과. 요 기준은 또 이제 옥내 저장소와 같고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와 같은 수량을 저장을 해도 공지의 너비가 조금 달라지는 게 옥외 저장소입니다. 만약에 이 옥외 저장소에서 사료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 또는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라면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만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는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용기에 넣지 않고 그냥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경계 표시의 면적 내부는 하나를 했으면 그 안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할 때에는 합산한 면적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1000제곱미터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 칸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든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하고 1.5m 이하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딱 섰을 때 평균적인 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높이를 1.5m로 해야 합니다. 자,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이 내용으로 다른 내용에 응용해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깥에 저장을 하게 되면, 옥외에 저장을 하게 되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여름철에 엄청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류, 사류, 육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류 중에서도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만 저장할 수 있고요. 물과 반응성이 덜한 것들 저장할 수 있는데 인화점은 대신 섭씨 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매우 낮은 영하 20도씨 미만인 특수인화물은 옥외에 저장할 수가 없고요. 일석유류 중에서도 섭씨 0도 이상인 것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겨울철에 영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을 둔 거고 육류 위험물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옥내 저장소에 6m, 4m, 3m 요 기준이 있었는데 옥외 저장소에서 선반을 설치했을 때 6m 이상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사료 위험물의 품명 4가지를 쓰시오. 사료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매우 낮은 특수인화물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일석유류라고만 쓰시면 사실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요 인화점 0도씨 이상인 것까지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4가지를 쓸 때는 요 뒤쪽에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입니다. 옥내 저장소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안쪽에 탱크가 있는 저장소이고요. 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옥내 저장소처럼 단층 건물이고, 자, 이렇게 탱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탱크와 탱크 벽 사이, 탱크와 탱크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몇 미터가 되어야 되냐면 다 0.5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탱크 안에 용량은 몇으로 해야 되냐? 지정 수량에다가 40을 곱한 만큼 해야 하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곱하기 40한 만큼을 탱크로 해야 되는데 사료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랑 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사료 위험물, 즉 특수인화물이나 삼석유류까지 여기에다 지정 수량의 40을 곱했을 때 이게 2만을 초과한다 하면은 그냥 2만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인화물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특수인화물은 50리터죠. 여기에다가 40을 곱했을 때 2000이 됩니다.
자, 2000리터인 경우에는 2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2000으로 하면 되지만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2000리터죠. 자, 2000리터에 40을 하게 되면 8만 리터가 됩니다. 자, 8만 리터는 2만 리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용량을 8만으로 하지 않고 2만 리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석유류나 동식물유류는 이미 2만을 넘어가기 때문에 6천에다가 40을 곱한 만큼 24만, 만에다가 40을 곱한 만큼 40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2층 이상일 경우에는 1층일 때는 이 규정을 하시면 되고요. 2층인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만큼 해야 합니다. 대신 사석이나 동식물유류를 뺀 사료위험물은 최대 5,000리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 추가로 적어드린 이 부분은 이제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옥내 탱크 저장소는 단층 건물로 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게 이제 옥내 저장소에서처럼 층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층 이상인 경우에 10을 곱하고 그 10을 곱한 값이 5,0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5,000까지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추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 탱크의 상호 간의 간격,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탱크가 있게 되면 탱크와 벽 사이, 탱크와 탱크 사이는 다 0.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탱크를 설치할 때 탱크 전용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70도씨 이상의 사료 위험물을 할 때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바닥을 불연 재료로 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내화 구조, 이런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하는 거고요. 창 및 출입구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출입구 턱의 높이를 옥내 저장 탱크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턱 높이가 0.1이나 0.15m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통기관은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밸브 없는 밸브가 있는데 밸브 부착이 된 통기관은 약간 압력밥솥처럼 이렇게 밸브가 있는 형태입니다. 5kPa의 압력 차이로 작동을 해야 되고 밸브 없는 통기관은 이렇게 구부러진 그냥 관이에요. 자, 관인데 30mm 이상의 지름이 돼야 되고 끝부분이 45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인화 방지망을 여기 이렇게 이제 철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점화원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입니다.